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는 할 때에 뭐 이 정도 비동기 URL을 쓰시고요. URL 방식도 이렇게 교재에 나온 거랑 다르게 교재는 이제 URL 안에다가 슬래시 뭐 글번호 이런 거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해보자 이렇게 짜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배웠던 방식 슬래시 뭐 리플라이 슬래시 리스트.2 라고 쓰시면 이제 그 리플라이 쪽으로 가게 되고요. 리플라이에 리스트,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뿌릴 때는 get 방식, 그 다음에 라이트로 해서 등록할 때는 포스트 방식, 업데이트도 포스트 방식. 그래서 URL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포스트 방식이지만 라이트.2로 쓰면 1, 2가고 업데이트.2로 쓰면 1, 2가는 건 아시죠? 쓰시고 델리트로 왔을 때는 요거는 이제 그 교재 델리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그냥 있다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델리트를 썼어요. 사실은 이제 get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삭제할 때 get 방식을 이용해서 쓴다고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대로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죠. 짜가지고 이게 동작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전에 지난번에 쓸 때 요거를 이제 get 방식으로 썼는데 델리트 방식 한 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개 넣은 거고요. get 방식으로 써도 무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퍼를 만드세요 라고 했는데, 매퍼는 SQL 디벨로퍼에서 저희가 댓글에 대한 운영 쿼리 지난번에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그 댓글에 대한 운영 쿼리 저희가 공지사항 이미지가 있고 댓글 트리거 말고 댓글에 대한 운영 쿼리 댓글 질문 답변 댓글에 대한 운영 쿼리를 안 만들었네요. 운영 쿼리를 댓글에 대한 운영 쿼리를 한 개 만들고, 좋아요에 대한 운영 쿼리를 만들었네. 대신 댓글에 대한 운영 쿼리를 만들고 댓글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매퍼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매퍼, 처리되는 매퍼를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상 만들어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라고 써가지고 했던 것 중에서 리스트 가져오는 리스트, 페이지 처리에서 가져오는 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등록을 하는 댓글 등록하는 DB가 필요하시고, DB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시고, 업데이트 하는 게 필요하시고, 이제 델리트도 필요합니다. 그 업데이트는 그 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저희가 그 PPT 아까 지난번에 만들어 드렸죠. 이렇게 보셨지만 여기 글보기에서 폼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둘을 이렇게 여기다 쓴 이유는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여기 댓글 리스트를 여기다 뿌릴 건데, 댓글 리스트에다 여기 리스트를 뿌릴 건데 요 안에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DB까지 안 가져오셔도 돼요. 안 갔다 오시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 데이터를 올려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폼 태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화면에 나와 있는 태그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이렇게 쓸 거라서 지금 SQL 문장은 이제 뷰에 해당되는 그 SQ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안에 다 있죠. 그래서 리스트, 라이트, 업데이트, 델리트 처리하는 이런 이제 SQL 처리를 쓰셔야 합니다.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쪽에 그 댓글에 해당되는 운영 쿼리를 하기 위해서 댓글에 해당되는 자바 쪽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연결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열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저장한 SQL 부분은 이제 여기 지금 일반 게시판 좋아요가 7번, 그 다음에 8번에 잡다한 거 다 했네요. 댓글 카운트 트리거도 만들었고, 09번 댓글 운영 쿼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대해서는 댓글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나요? 댓글이 혹시 댓글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테이블 있나요? 예, 테이블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자바 할 때 했는데 어딘가에 그 스키마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스키마 다른 데 있나? 한번 스키마 댓글, 예, 좋아요 스키마는 있고 댓글 스키마가 없어요. 이런 지난번에 만들 때 한번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쭉 그죠? 스키마가 없어서 잘, 혹시 이게 안 돼 있으신 분 얘기하세요? 자, 이제 운영 쿼리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운영 쿼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댓글 운영 쿼리를 이제 저희는 09 댓글 운영 쿼리를 이제 만들 겁니다. 쿼리 만들 건데 리스트를 가져와야 돼요. 저희가 이제 1번에서 이제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셀렉트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셀렉트 가져오는 게 이제 그 알럼버도 가져오셔야 되고요. 넘버는 안 가져오셔야 돼요.
그 넘버는 이제 뒤에 제가 글보기 하는 넘버랑 같은 넘버를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를 가져와야 돼요. 내용, 리플라이 가져야 되고요. 그 리플라이, 그 다음에 리플라이 이어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데이트. 그 작성일을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업데이트를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업데이트로 정렬을 할 건지 리플라이로 정렬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경우는 수정을 했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진 않죠. 순서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리플라이 데이트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업데이트 데이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가져오는 걸로 업데이트 가져오는 걸로 쓰시고요. from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에서 가져오자. 오더바이 쓰시고요. 오더바이 지금 이제 리플라이 데이트로 정렬을 해서 받아오는 걸로 쓰겠습니다. 그 리플라이 데이트가 사실은 여기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R 넘버와 같습니다. 그 리플라이 날짜에 따라서 등록한 날짜에 따라서 R 넘버가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되니까 얘를 디센딩으로 잡아오시면 DES 최신 거를 위에 올리자 라고 쓰시고, 그런데 이제 글보기에서 여기다가 웨어 문장이 있습니다. 웨어 넘버 이꼬르 넘버가 제가 게시판 글을 보고 있는 글에 대한 것만 가져오셔야 돼요. 넘버를. 그래서 저희가 그 게시판 글에 해당되는 여기 어센딩에서 여기 맨 큰 거 요거 달게 돼. 그 요걸로 가지고 테스팅 할 거예요. 284번 글. 내용이 좀 안 좋긴 한데 이거 가지고 계속 테스팅 하겠습니다. 284번 글에 대해서 테스팅하려면 넘버 이꼬르 284 이렇게 여러분들도 있는 글을 가지고 테스팅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존재하는 글 번호를 한 개 선택을 한다. 웬만하면 제일 큰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쓰게 됩니다. 이렇게 283번 글 284번 글을 선택을 하면 이게 요게 보이게 되는 거죠. 보이게 돼서 사용을 한다. DB에 지금 09-02 스키마가 아니라 이제 일반 게시판 댓글 운영 쿼리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가질 때는 이렇게 가져오는데 페인 처리를 하셔야 돼요. 페인 처리. 그러니까 셀렉트 똑같이 셀렉트 쓰시고 로우넘 알럼 그 여기 R 넘버를 그냥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이제 안 되니까 이거도 그 넘버를 N으로 썼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콤마 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콤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쿼리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from 쓰시고요. from 가로 열고 똑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탭키 지정해서 사용을 해주시고 세미콜론 맨 마지막에 넣어주시고요. 중괄호 가로 닫고 이건 로우넘을 붙이자 이런 얘기죠. 현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셀렉트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알럼은 필요 없으니까 알럼 빼고 여기 나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가져옵니다. from 요 밑에 있는 것부터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로 닫고 한 개 써주시고요. 탭키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안에 있는 건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 됐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웨어 문장 줘서 웨어 주시고 그 알럼 비틴 1페이지 비틴 스타트 로우 1 엔드 로우 10 세미콜론 찍어서 컨트롤 엔터 누르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리스트 운영 쿼리입니다. 게시판 운영 쿼리랑 똑같은데 컬럼 이름만 달라졌죠? 맞죠? 선생님 제가 댓글 개발할 수 있을까요? CRUD 똑같아요. CRUD 페인 처리하는 것도 거의 동일하시고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컬럼 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다르고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이름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쿼리가 똑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등록이죠. 리스트에 댓글 등록. 여기는 이제 등록에 해당되는 것을 댓글을 등록해야 된다. 등록할 때 insert into 그 다음에 reply 보드 언더바 reply 보드 언더바 reply 가려 열고 뭘 집어넣냐면 R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요.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요. reply 집어넣어야 되고요. replyer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ply date는 sysdate, update는 sysdate 여기까지 디폴트로 다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쓰시면 되고요. values 사용하시고 가려 열고 R 넘버는 시퀀스 보드 언더바 reply 언더바 seq next value next val 예, 세미콜론 그 다음에 넘버는 아까 전에 200 여기 보고 있는 글 284 집어넣고 그 다음에 reply는 이제 댓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제 뭐 찍고 reply어는 홍길동이 지금 작성하고 있다 가로 닫고 세미콜론 나중에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서 쓸 거라서 이렇게 세미콜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거라서 세미콜론 밑에다 찍었어요. 찍으셨고요. 얘는 이렇게 쓰시면 커밋도 시켜야 되죠. 커밋 시켜야 되고요. 그 자바 쪽에서 이런 거리를 셌을 때는 오토 커밋입니다. 오토 커밋 세팅되어 있으시고 커밋이 자동으로 된다. 거리를 실행하시면 오토 커밋이라서 커밋을 하지 않게 되고요. 커밋은 여기서만 커밋 하시면 되세요. 쓰셔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등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컨트롤 엔터 눌러서 사용하시면 한 개에게 삽입됐습니다. 커밋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글이 한 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실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시퀀서가 없으셔서 실행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시퀀서 한 개 만들어야 됩니다. 시퀀서 탭에서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시퀀서 이렇게 한 개 있으셔야 돼요. 요게 지금 메시지를 읽어보면 시퀀스가 없어요 라고 메시지가 뜨면 여기 이제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하러 가셔야 돼요. 가셔서 이제 보시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션이나 리퀘스트 이런 거를 쓰는 것은 이제 안 가르쳐 드려서 세션을 쓰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아이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는 사실은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것에서 빼셔야 됩니다. 빼셔야 되고 그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기 리플라이와 컨텐츠죠. 리플라이 요거 하나 수정할 수 있네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수정해야 되냐면 R 넘버 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 여기 리플라이어는 원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는데 그 리플라이어는 그 내가 로그인을 해야만 여기다가 등록할 수 있어요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아이디를 저장하시는 걸로 레퍼런시스 잡아주시고 아이디를 정립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레퍼런시스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키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가 아무거나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나 입력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로그인을 해야 로그인한 사람이 얘를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리플라이어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아이디를 이름이 아니라 아이디를 가지고 처리를 하자. 그럼 아이디는 바로 그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로그인을 하시면 세션의 아이디를 저장을 해놓죠. 그 세션에 저장된 아이디를 쓰는 거죠.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써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세션의 아이디를 하기 위해서 로그인 로그아웃도 만들어야 되고 로그인 로그아웃 만들고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됐을 때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로그인이 돼 있으면 댓글 쓰는 란이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댓글 쓰는 란이 안 보이게 만들어줘서 이제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 여기 홍길동 수정하셔야겠죠. 수정을 하시려면 리플라이 테이블을 클릭해요. 클릭하셔서 데이터 새로 고침하십니다. 여기 데이터가 들어갔죠. 리플라이어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주시는데 홍길동의 사람의 아이디가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고 소문자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 테스트라고 집어넣어 주세요. 예, 집어넣어 주시고 연필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 됐네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엔터 치면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별표가 붙여 있죠. 요건 이제 커밋이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커밋이죠. 이걸 눌러서 완전히 데이터를 적용하시면 업데이트 처리한 거랑 똑같습니다. 업데이트 처리해서 사용하신 거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리플라이어를 테스트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단 사람을 이제 비밀번호가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면 안 되고 그 회원가입을 하신 분이 로그인 처리를 하면 댓글도 쓸 수 있고 내 글에 대해서만 이제 수정 삭제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쓰고 계시고요. 이제 SQL 쪽에 해당되는 것은 그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건 리플라이만 수정할 수 있어요. 리플라이는 알럼버를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알럼버만 가지고 들어오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수정을 하는 쿼리는 업데이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어떤 걸 업데이트 하냐면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를 업데이트 할 거다. 셋 쓰시고요. 리플라이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이꼬를 쓰시고 인용봇은 찍으신 다음에 댓글을 썼던 거를 이제 댓글 수정 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나머지는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할 수 없으시고요. 웨어 문자 주시고요. 웨어 알럼버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럼버 이꼬로 지금 이거 댓글 등록되어 있는 알럼버는 21번입니다. 제 거는 21번. 여러분들 번호를 쓰시면 되세요. 21번.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엔터 쳐서 세미콜론 찍은 것은 나중에 복구할 거다. 커밋 시켜야 되겠죠. 데이터가 변했으니까 커밋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이제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업데이트가 됐고요. 커밋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부분에서 이제 등록이 됐으면 새로 고침을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댓글 수정이 댓글이 댓글 수정으로 바뀌었죠. 바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마지막 삭제죠. 4번 이제 댓글 삭제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쓰십니다. 델리트 프롬 쓰시고 보드 언더바 리플라이 언더바 리플라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웨어 문장 줘야 되겠죠. 웨어 알럼버 프라이머리 키로 삭제하면 되죠. 21번 세미콜론 찍고 그 다음에 커밋 완전 삭제합니다. 데이터가 사라지죠. 이렇게 실행하시고 커밋 하시고 다시 리스트에서 뿌려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안 나오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없다고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DB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죠. 운영 쿼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석할 때 이런 URL과 이런 것은 다 그 정의를 한 다음에 쓰시고요. 이런 게 컨트롤러, 서비스, 매퍼 이 방식을 똑같이 쓰는 거는 동일합니다. SQL DB를 동작시키기 위한 그래서 CRUD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CRUD만 할 줄 알면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아요. 패턴은 그 코딩이 맨 처음엔 어려운데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코드가 쉬워져야 돼요. 쉽고 SQL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죠. 이런 SQL을 만들어내는 게 운영 쿼리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이제 XML 만드셔야 되겠죠. XML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보드 리플라이 패키지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게시판 따로 하고 댓글 따로 하고 이렇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같이 한다 그러면 보드 패키지에도 다 집어넣으셔도 돼요. 보드 매퍼에다가 다 집어넣고 쓰시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신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패키지를 다르게 썼다 하시면 중간에 이제 보드라고 되는 거를 보드 리플라이 뭐 이렇게 해서 올 소문자로 패키지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희 패키지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같이 쓰셔도 돼요. 보드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 나는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는 URL이랑 상관이 없어서 이거 패키지 같이 쓰면 막 여기 사이트 메시 동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시고 그러니까 URL이랑 JSP에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패키지에 있는 이 구조랑은 서로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모델 맞춰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모델 이런 걸 맞춰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는 다르게 쓰기로 했으니까 먼저 매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org 메인의 리소시스 아래 org 밑에 쟤랑 밑에 보드가 있는데 쟤랑 밑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폴더 패키지로 만들어 볼까요? 패키지 저희가 패키지인데 org 이게 지금 패키지인데 org 쟤락이 안 붙어 있네. 리소시스만 붙어 있으시고 그러니까 org부터 쭉 쓰셔야 되겠네요. org 쟤락 ck 쟤락 됐고요. 쟤락 그 다음에 보드 리플라이 매퍼 이렇게 해서 만들라고 시키면 되겠죠. 피니시 해서 만들면 이렇게 이제
웨퍼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드 밑에 웨퍼 밑에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매퍼 안에다가 XML을 한 개 만드는 거죠. new 하시고 XML을 한 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XML이 없으니까 얻어 누르시고요. XML 맨 아래 XML 파일 next 써주시고요. 예, 인터페이스 이름과 똑같이 쓰니까 저희가 보드 리플라이 mapper.xml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인터페이스도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L에 요 위에 거 한 개 쓰셔야 되니까 요 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보드 매퍼에 보시면 여기 요 독타입 복사. 그 매퍼 태그도 복사하시면 닫기만 하시면 되겠죠. 요거 복사해 주세요. 붙여넣기. 매퍼 태그 되는데 여기 그 보드 매퍼가 아니라 보드 리플라이 매퍼에 보드 리플라이 매퍼 인터페이스 만들 거다. 리플라이 매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라서 지금 매퍼 이름과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매퍼를 닫아주세요. 슬래시 매퍼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디벨로퍼에서 여러분들이 운영 쿼리 만들었던 거를 다 이제 태그로 만듭니다.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운영 쿼리를 만들었던 것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맨 처음에 리스트 셀렉트 태그, 그 다음에 업데이트 태그, 델리트 태그, 여기 인서트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셀렉트 태그, 리스트를 가져오는 셀렉트 태그 만드시면 되죠. 셀렉트 태그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가져올 때 그냥 리스트로 가져올 거라서 리스트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태그하고 인서트 태그 라이트로 그냥 똑같이 헷갈리지 않게 라이트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태그 필요하고요. 업데이트 태그 여기도 업데이트로 그냥 쓸 거예요. 업데이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델리트 태그를 붙여서 이건 델리트로 또 쓸 겁니다. 패키지가 틀리니까 이런 메소드가 같게 쓰더라도 문제는 없죠. 다르게 쓰면 이게 또 확인해야 되고 귀찮습니다. 자, 리스트 부분은 타입이 있죠. 리절트 타입에 되는 거, 저희 이제 org 제락에 저희가 리플라이에 해당되는 거를 쓸 거예요. org 제락에 보드 리플라이 패키지 안에서 쓸 거고요. 부요 안에 만드는 거를 써야 되는데 보드 리플라이 부요 안에 보드 리플라이 부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댓글 그 게시판 댓글의 부요다. 뭐 금방 딱 보면은 뭔 하는지 알겠죠? 예, 리스트 이렇게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쓸 수는 있어요. 어차피 컨트롤 키 만들고 언더바 마우스가 대봐야 언더바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전부 다니니까 예, 이렇게 쓰시고요. 잘 만들었으면 이제 셀렉트 문장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SQL 디벨로퍼에서요. 여기 셀렉트 만들었던 거, 리스트에 셀렉트 만든 거를 이렇게 복사 웨어에서 이렇게 세미콜론까지 복사하시고요. 붙여넣기 하면 얘네들이 이제 줄바꿈하라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돼서 붙여넣기 이렇게 쓰시면 줄바꿈이나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쓰시고 이제 탭키 눌러서 셀렉트랑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변경되는 거 요거 변경이 되죠. 변경되는 거 얘는 샵 넘버 넘버 가져와야 되네. 이거는 페이지 오브젝트에 없는 거예요. 넘버를 가져오셔야 돼요. 넘버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샵 중괄호 열고 이제 넘버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넘길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있으니까 요 넘버하고 여기 넘버하고 페이지 오브젝트하고 합쳤어요. 그럼 페이지 오브젝트는 페이지 오브젝트로 키를 또 썼겠죠. 썼으면 이렇게 작성할 때 이렇게 쓸 때 샵 중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보면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안에 쓰시면 작성을 하고 점 안에 이제 여기가 스타트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얘는 엔드로우를 이용해서 getTotal로 만들으셔야 되네요. 한 개 더 만들어야 돼. getTotal로 여기다 엔드로우 한 개 더 만들어서 리스트 페인터리라니까 전체 받는 거 필요하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맵 안에 넘버와 페이지 오브젝트가 있다. 이렇게 넘겨서 사용하시는 건 맵 안에 그 넘버와 페이지 오브젝트 있다. 주석 처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맵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제 넘버도 집어넣을 거고요. 맵 안에 키로 쓰는데 요 안에다가 넘버와 그다음 플러스 그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같이 집어넣어요. 페이지 오브젝트
예전에 넘어올 때는 페이지 오브젝트만 넘어왔죠. 그러니까 프로퍼티만 쓰시면 됐어요. 프로퍼티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넘버는 이렇게 넘버라고 쓰시면 되죠. 이 넘버라고 쓰시면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는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쓰면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스타트 로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스타트 로우다. 프로퍼티 형식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맵 안에 맵이 넘어오죠. 현재 이렇게 넘겨서 맵을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버와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야 되니까 맵을 넘긴다.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넘버가 있지는 않아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넘버가 있지 않으니까 두 개, 세 개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걔를 맵을 이용해서 맵을 만든 다음에 넘버와 페이지 오브젝트를 담아요. 그러면은 넘버는 그냥 넘버라고 쓰시면 되죠. 페이지 오브젝트도 페이지 오브젝트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스타트 로우가 있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점을 이용해서. 그 요거 나중에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하셔야 되는데 한 개 더 할 게 getTotal row 이거를 하셔야 되죠. 저희가 이제 페인 처리를 하냐면 이제 1-1 전체 데이터 가져오기 되게 쉽습니다. 셀렉트 쓰시고 카운트 별표 쓰시고요.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보드 BOARD 보드 언더바 reply table 예.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요거 한 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0개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이제 토탈로 해당되는 것을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셀렉트 하는 거 한 개 더 만드셔야 되나요? 셀렉트 그다음에 get 토탈로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리턴 타입은 롱 타입이죠. 그래서 리절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롱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나머지는 이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난해한 거고요. 요거 두 개가 넘어왔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요걸 지금 오늘 처음 보신 거죠. 데이터 두 개 넘겨서 처음 보신 거고 나머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데이터 샵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다른 것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 getTotal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전데이터 카운트 가져오는 거 복사 하시고 이제 실행되는 거 보셨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도 쿼리상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getTotal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탭키 눌러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write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 저희가 SQL 디벨로퍼에서 등록하는 거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하여 사용하시고 대신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데이터는 데이터로 바꿔주셔야 되죠. 다른 거는 다 하시는데 요거 이런 거는 이제 샵 중괄호 열고 이제 넘버 해당이 됩니다. 알넘버는 신경 써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리플라이니까 샵 중괄호 열고 리플라이 해당되는 것으로 만드실 거고 부여객체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라서 그 다음에 샵 중괄호 열고 리플라이어에 해당되는 것은 ID를 집어넣습니다. ID는 세션에 있죠. 세션에서 꺼내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부분에 SQL 디벨로퍼에서 업데이트 이렇게 수정하려는 것을 복사하시고 변경되는 데이터만 저희가 이제 추려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것도 이렇게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걸 쓰시는데 보드 리플라이 업데이트 셋 해가지고 리플라이를 하는데 여기도 샵 중괄호 열고 리플라이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할 거 써주시고 여기는 샵 중괄호 열고 여기는 알넘버입니다. 넘버가 아니고 넘버는 게시판의 넘버이죠. 얘는 리플라이 넘버니까 알넘버 얘 내시고 삭제 갑니다. 삭제도 SQL 디벨로퍼에 삭제하는 거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삭제는 알넘버만 넘기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V에서 넘겨주시고 그 알넘버에 해당되는 것만 샵 중괄호 열고 알넘버 써주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부여객체가 아닌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알넘버만 그냥 넘기시면 되고 알넘버는 부여객체 안에 있는 거고 이 리플라이어 역시 부여객체 안에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요거는 지금 다른 게 있죠. 이 넘버가 부여객체 안에는 있지만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는 없죠.
페이지 오브젝트하고 넘버를 같이 합쳐서 맵이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